안녕하세요. 하늘건강연구소 이성윤 원장입니다. 누군가는 신장이 안 좋으면 소금 섭취를 줄여야 한다 하고, 누군가는 소금을 많이 먹어야 신장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상반된 주장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장은 소금이 꼭 필요한 장기이므로 소금을 더 많이 먹어야 합니다. 신장에 소금이 좋은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는 신장이 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인데요. 신장은 혈액에 떠다니는 불순물들을 최종적으로 걸러 물과 함께 배출하는 기관이라 인체에 필요한 소금과 물, 영양분, 미네랄 등이 너무 많을 때 몸 밖으로 내보내고, 적을 때에는 다시 혈액안으로 재흡수시켜 항상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특히 인체에 반드시 필요한 0.9%의 염분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신장이 인체의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소금 덕분인데, 이는 물, 단백질, 당분 등을 걸러낼 때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기 때문이죠. 쉽게 얘기하면 정화시설의 물을 깨끗하게 만들 때 약품으로 처리하듯, 신장에서는 혈액을 타고 들어온 나쁜 불순물을 빼내고 필요한 것을 재흡수시킬 때 소금으로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금이 부족하게 되면 신장이 넘치는 노폐물, 단백질, 당분 등을 몸 밖으로 빼내지 못해 몸에 많이 쌓이게 되면서 혈액이 탁해지고 막혀 몸 전체 건강을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신장이 노폐물 등을 걸러낼 때에는 반드시 소금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신장 건강을 좋아지게 하는 데 필요한 소금 하루 섭취량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소금은 바다 오염으로 납, 카드뮴 등 인체에 위험한 중금속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신장 환자들은 반드시 이것들을 모두 제거한 깨끗한 소금을 먹어야 합니다. 소금이 얼마나 오염되어 신장에 위험한지와 깨끗한 소금에 대해서는 뒤에 알려드리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신장 좋아지게 하는 소금 하루 섭취량.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소금을 갑자기 많이 늘리면 몸이 놀랄 수도 있으니 1에서 2g 정도 조금씩 늘려가면서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소금의 양을 찾아야 합니다. 소금은 소금물로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 소금물을 마신다면 국에 간을 하듯 소금물을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나빠졌거나 만성염증, 관절 통증, 혈전, 암 등이 있는 분들은 더 많은 양의 소금을 섭취해 주세요. 소금을 단기 복용하고 곧바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소금을 천천히 늘리면서 꾸준히 섭취하다 보면 신장도 몸도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건강 팁. 자신의 몸 염도를 확인하고 싶다면 소변의 소금 염도를 확인해 보세요. 소변의 소금 염도를 확인해 보면 건강한 사람은 1.2% 이상으로 측정됩니다. 하지만 몸이 피곤할 때는 0.9% 이하로 떨어지기도 하고, 심할 때는 0.3%로 측정되기도 하죠. 인체에 유지되어야 할 염도는 0.9%인데 소변 염도 1.2%가 건강하다는 것은 나머지 0.3%가 몸속에서 염분의 역할을 충분히 끝내고 인체 염도 0.9%에 맞춰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통해 확인한 결과 소변 염도를 1.2% 이상 유지하려면 소금을 10g 이상 섭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0.9%보다 높게 나왔다고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적게 나왔을 때 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깨끗한 소금 섭취해야 하는 이유. 앞에서 말했다시피 소금에는 바다 오염으로 납, 카드뮴 등 인체에 위험한 중금속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식품공전에서는 납 2.0, 카드뮴 0.5, 수원 0.1mg 이하 등의 규격에 적합하면 시중에 유통을 허가합니다. 이 말은 즉 시중에 파는 일반 소금에는 납, 카드뮴 등의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납과 카드뮴 등이 우리 몸에 들어와 많이 쌓이게 되면 신경계를 공격하면서 정신 이상, 신체 마비, 경련 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한 신장암, 방광암, 유방암, 폐암 등의 암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특히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 물질이 공격하는 주 타깃은 바로 신장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납, 카드뮴 등을 섭취하게 되면 신장 건강이 급격히 악화됩니다. 실제 한 연구에서 소변과 혈액에서 발견된 항물질로 만성 콩팥병의 연관관계를 연구했는데 납과 카드뮴 등의 중금속 물질과 유기화학 물질이 만성 콩팥병의 위험을 크게 높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인체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유해 성분을 확실하게 제거한 깨끗한 소금을 섭취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소금이 깨끗한 소금일까요? 소금 속의 화학물질, 불순물, 중금속 등을 확실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1000도 이상의 고열로 가열하여 용융된 상태, 즉 물처럼 녹은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소금을 용융소금이라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천일염과 죽염, 용융소금의 차이를 물어보시는데 천일염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소금으로 바닷물을 그대로 자연 증발시켜 만든 소금이고 죽염은 대나무에 천일염을 넣고 열을 가하여 소금 속에 섞인 화합물질과 오염물질을 조금 증발시킨 소금을 말하며 용융소금은 태우거나 구워서는 해결하지 못한 불순물을 1000도 이상에서 장시간 가열하여 소금에 섞인 여러가지 화합물질이나 중금속 불순물을 없앤 아주 깨끗한 소금을 말합니다. 이 말은 즉 천일염, 죽염보다는 용융소금이 더 깨끗한 소금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건강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용융소금을 많이 찾아 드시는데요. 그 이유는 용융소금은 일반 소금과 다르게 해독과 체질 개선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불순물이 제거될 때 소금의 성질이 바뀌면서 혈관에 있는 노폐물들을 제거해 주어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이죠. 또한 용융소금은 혈압을 낮추고 신장을 좋아지게 하며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므로 신장을 좋아지게 관리하고 싶거나 건강을 위해서라면 천일염, 구운 소금, 죽염 등이 아닌 깨끗한 소금인 용융소금을 섭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의사항, 소금물을 마실 때 차갑게 섭취하면 장기가 얼어붙어 제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고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혈관이 수축하게 되므로 미지근한 물에 소금을 타서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 소금 섭취량이 많거나 소금물을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속이 울렁거리거나 토할 것 같고 두통이 생길 수 있으니 그럴 때에는 소금 양을 줄이거나 조금씩 나누어 드시면 됩니다. 특히 혈압이 높은 분들은 소금을 한 번에 늘리지 말고 서서히 늘려 나가야 합니다. 소금을 적게 먹는 것이 좋다, 많이 먹는 것이 좋다는 의미 없는 논쟁이며 모든 것은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적정한 양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